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성이고 저는 벌입니다. 오늘은 저희 전시 에피소드가 끝났고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새로운 컨텐츠 캐릭터 아카이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첫 번째 캐릭터 마정일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정일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정일님은 네, 저희 지인이시고요. 맞아요. 네, 그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처음 뵙는 분이니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만으로 생계가 가능해지길 꿈꾸는 프리랜서 방송인 마정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스토리 컬렉팅 클럽. 너무 멋진 이름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뭔가 전문 방송인이 오니까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위축되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한데요. 지금 두 분을 뵙게 돼가지고. 네. 저희는 방송을 거의 가스라이팅식으로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뭔가 밀리는 느낌. 기 놀리는 네. 느낌.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 네. 좀 하다 보면은 괜찮아지겠죠. 맞아요. 그럼요. 네.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네. 사실 되게 성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짜 이름인가? 예명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 되게 성 때문에 되게 기억에 남는 느낌? 네. 지금은 그래서 더 좋은데요. 성이 제가 이름 마정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이름이 튀면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맞아.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리고 또 북한에 또 고위층 그 정일 그분이 계시기 그러네요. 때문에 맞아. 어렸을 땐 싫었는데 나중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마정일입니다라고 하면 이름이 쉽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요즘은 거.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리. 그렇군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 중에 네네. 하나가 저희가 준비한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질문 두 번째가 활동명이 있냐는 게 저희 질문에 있었어요. 저는 본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지금은 주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에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방송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대문 마이 FM 91.3MHz 걸으며 듣기 좋은 라디오 산책메이트 마정일입니다를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저도. 오. 그래서 이렇게 진짜 팟캐스트 스토리 컬렉팅 클럽에 이제 성님 벌님이랑 같이 하는데 또 초대를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그 호스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남다르네요. 네. 저희가 게스트인 느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디오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오, 57분 방송입니다. 그러면 그 10시 방송을 네. 매일매일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저 혼자서 57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도 게스트를 좀 초대를 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을 한번 하고 꾸준히 좀 초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게스트분들을. 그래서 성님 벌님도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가 너무 나갈 감사하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게스트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게스트분들은 제가 지금 거기 있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곳이 비영리 단체여서 주부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학생분들도 계시고요. 방송인도 있지만 방송과 관계없는 분들이 나는 음악이 좋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좋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에요. 네. 저희가 나갈 수 있다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아니에요. 느낌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어쩌다가 이렇게 방송에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29살 때까지는 매거진에서 기자, 에디터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그냥 순수 작가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방송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주변 제의도 좀 있었기도 했고 저도 어딘가 모르게 막 그런 방송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선택을 하고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니면서 아나운서 시험을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네. 저는 그 마정일님과 언제부터지? 중학교 때인가?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입시 미술을 같이 했죠. 입시 미술을 같이 해서 네. 되게 꽤 오래 알고 있었는데 그 저의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아나운서를 하겠다는 것이 살짝 약간 의외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제가 옆에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봐왔잖아요. 맞아요. 막 네. 완전 옆에서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옆에서 보셨죠? 네. 그 정도는. 그래도 이제 뭔가 하고 있다. 뭐 지금 어딜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그 완전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간 건데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도 사실은 좀 고민이 좀 많은 시기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벌림이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림 그리고 저도 전공도 패션 디자인이고 미대 안에 있는 그런 전공이다 보니까 아예 방송이라는 거를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계속해서 나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에이 인생 뭐 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희 주변만 봐도 사실 어쨌든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된다면 그 일이 재미없거나 힘들어도 쉽게 바꾸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싶다고 생각을 들어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이거니까 이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인생 한 번인데 그리고 야 사람 일은 진짜 모른다? 너가 이걸 했는데 더 잘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전 좀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뭐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에디터라는 일을 꽤 오래 하셨을 것이고 네. 그게 되게 이제 안정된 일이 되셨을 텐데 네. 갑자기 바꾸신 거니까 그건 진짜 멋진 일이죠. 그렇게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일을 되게 꾸준히 오래 하는 것도 진짜 존경스럽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기는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지만 네. 저처럼 용기를 내서 네. 그러니까 뭔가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 길은 이제 그만하고 싶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용기가 안 나서 못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카데미를 다니시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멋있는 발음은 아니셨던 거 아니에요? 맞아. 똑같았어. 지금 우리와 별반 없는. 그럼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전 남자치고는 아까도 이제 저희 성님이랑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살짝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남자치고는 처음 시작할 때 톤도 너무 높고 그리고 그렇게 저도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일아 톤 낮춰. 톤 낮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막 내 컴플렉스고 그리고 거의 29년, 30년에 그러니까. 가까운 시간을 전혀 뭐 발성 발음 이런 거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려야 되니까 좀 어렵기는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보통 도화지에다 그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지 대상이 제 자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를 이렇게 뭐 붓을 대고 연필을 하나를 대는 게 내 자신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만족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재밌어서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방송으로 생계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게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긴 한데 그래도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멋진 말이네요. 내가 내 자신이 하얀색 도화지.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멋있는 표현이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고
이렇게 내 자신을 직접 이렇게 바꿔가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 중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과정 중에서 깨달았던 거는 제일 큰 거는 긍정적인 거를 제일 크게 얻었어요.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고 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시니컬한 그런 성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이제 생업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보통 뭐 TV나 아니면 뭐 요즘 모바일을 많이 보니까 거기 나오는 출연하는 사람들은 밝아야 되잖아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보는 시청자 혹은 청취자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밝아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 네. 근데 네. 그런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다는 걸 알더라도 네. 자신이 바뀐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기분이라는 게 내가 네. 좋고 싶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바꾸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이라는 것도 막 이렇게 너무 막 밝고 희망찬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이걸로 생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 세팅 값이 긍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의무적인 거에서 좀 넘어가서 인생에도 좀 많은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요. 네. 어떠세요? 벌님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웃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정은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웃고 있는 거? 맞아요. 2번째는 뭘까요? 놀라는 거? 리액션 해야 되니까. 놀라는 거. 이런 거. 덜 웃는 거. 덜 웃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엄청 활짝 웃는 거. 오. 그래서 3가지 표정이 다 웃는 표정밖에 없어요. 네. 충격. 뭐 그냥 뭐 놀라는 표정 가끔 이렇게 심각한 그런 걸 지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 표정 값이 미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다기보다는 웃으면 기분 좋아진다 뭐 이런 그런 흔한 말처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웃고 긍정적인 진짜 내가 안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척을 하려고 하면 티가 나잖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 자체도 많이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그걸 깨달았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굉장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네. 에디터는 어떻게 하다가 하셨던 거예요? 이제 저희 벌님은 알고 계실 텐데 네. 제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꿈이 패션 매거진 에디터였어요. 그때부터 네. 꿈이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고 전공도 패션 디자인을 선택을 했던 게 매거진 에디터가 되고 싶어서. 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대학생들이 만드는 독립 출판물 그런 데서도 이제 에디터를 했었고 차츰차츰 조그맣게 뭐 경력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매거진 에디터로 입봉을 해서 한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꿈꾸던 일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계속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쵸. 아니면 현실은 또 다른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희도 막 생각이 하루에 한 가지를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다가도 이렇게 막 진짜 빈대떡 뒤집듯이 생각이 막 바뀔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 때부터 장래 희망이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다 여서 뭔가 이뤘는데 안 행복하고 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번씩 바꿀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좀 그 업무가 업무 강도가 되게 되게 심했어요. 막 일하는 시간도 길고 되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압박을 주는 환경이라고 좀 은연중에 느끼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네. 이 정일님에게 저는 그냥 걱정하는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오늘도 왜 이렇게 살 빠졌냐. 자의로 뺀 건데. 자꾸 막 걱정되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 잘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정말 좋은 경험이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인터뷰를 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 누구지? 기억나는 게 엄정화. 맞아요. 엄정화 씨도 선생님. 엄정화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터뷰를 하면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너무 빨리 쳐내야 돼서 그냥 후다닥 하고 끝나나요? 진짜 너무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만나고 싶고 궁금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게 진짜 일이 되다 보니까 쳐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막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게 진짜 마음이 가서 궁금한 걸 막 물어보고 인터뷰지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는 당장 다 내일 또 촬영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마감 때 기사를 막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쳐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입을 해서 진정성 있게 인터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더 사람들이 독자들이 더 많이 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그냥 위에 이제 그 기사를 올릴 때 선배들이나 거기 이제 계신 편집장님 뭐 이런 분들이 좋아할까 그냥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게 썼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제가 일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진정성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깜냥은 안 되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맞아.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뭐 쉼과 일하는 그거에 대한 경계가 없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떤 비주얼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에 그걸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보장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나오게 됐던 이유도 사실은 나는 그 정도로 패션을 사랑하지는 않나 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급여가 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디땡이라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굿땡이라는 브랜드라든지 그 친구가 되게 하고 싶은 브랜드랑 뭐 유가 화보 작업을 한다든지 만들어내고 싶은 비주얼을 만들어낸다. 이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강도의 업무 환경이나 그런 것도 그냥 버티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던 것 같아. 기도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던 매체는 패션 에디터가 아니라 피처 에디터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처 에디터는 뭐예요? 패션을 제외한 모든 기사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맛집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뭔가 그 뭐 전시에 대한 기사를 쓸 수도 있겠고 패션을 제외한 것들. 네, 그랬었죠. 글도 되게 잘 써요. 오, 혹시 저희 아니 저는 맨날 얘한테 막 야 너 글 쓴 거 모아가지고 책 내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희 출판사도 있거든요. 진짜요? 저기 출판사 신고했습니다. 너무 괜찮다. 출판사도 스토리 컬렉팅 클럽이에요. 그래서 혹시 책을 내고 싶으시다면 너무 좋아요. 네. 저희도 아직 안 내봤지만 그래 열심히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독립출판 쪽인 건데 독립출판을 이제 하기 시작하려고 하면서 뭐 1일 세미나도 듣고 그 1일 세미나가 저랑 벌님한테 생각보다 엄청 꽂혀가지고 이게 그때 제일 생각나는 말이 아무도 안 읽으면 어떡하지? 이 책이 아무것도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책을 내고 싶은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독립출판계의 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들어줬던 책들이 되게 신기하고 이런 것도 책이 될 수 있구나. 또 동시에 와 되게 생각보다 재밌겠다.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많아서 우리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도 있긴 한데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진짜로 원하신다면 너무나 원하죠. 아까 이거는 이제 벌님이랑도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짜잘짜잘한 재능이 되게 많아요. 한 가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나오는데 짜잘짜잘하게 글을 못 쓰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소름 끼치게 막 어디 등단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니고 그 또 제가 막 그 이제 방송을 하니까 또 외모도 막 보면은 못생긴 건 아닌데 막 그렇다고 소름 끼치게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에디터를 할 때도
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진짜 막 소름 끼치게 좋은 막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저는 능력치가 되게 애매하게 그래도 다 이제 맞아. 중간치는 네. 넘은 거니까. 애매하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생각도 맞아요. 많이 얘기했었어요. 나도 막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근데 기회가 많이 없었죠. 된다면 전 너무 영광이죠. 저희도 좋죠. 네. 아마 막 그 메모장에 되게 많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네. 저희에게 지원하세요. 좋아요. 제가 한번 지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도 좀 와닿는데요. 그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진짜 하고 싶은 이 책을 내고 싶은가가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하고 있는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막 그렇게 프리랜서 방송인입니다. 뭐 생계가 가능해지길 꿈꾼다. 여기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은 아니거든요. 모바일 쇼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방송을 도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도 궁금한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두 명은 궁금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해요. 네. 맞아요. 그게 점점 쌓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림이랑 많이 얘기해서 처음 들으시는 거지만 네. 그 예시들로 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연애 편지를 쓰셨었대요. 네네. 그거를 이제 묶어서 책으로 내주고 싶은 거예요. 딸이. 근데 그걸 만들고 싶은 이유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때 주려고 만든 거래요. 근데 그것도 미루다가 이제 그 독립출판 아버지랑 만나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흥미를 너무 많이 느껴서 증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편지 쓰는 플랫폼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냥 엄마 아빠 주려고 그리고 또 누가 그러니까 그 증세를 할 때도 거기에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증세를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셨대요. 이거를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괜찮겠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머나. 내가 느끼기에는 필요 없다고 느끼는데 혹은 뭐 누가 궁금해할까 느끼는데 막상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맞아요. 꽤 내가 예상치 못한 울림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잘 되는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부모님의 연애 편지가 있는데 그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그럼 나도 해볼까?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맥락이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진짜 잘 되는 걸 시작을 보면 잘 된 걸 보면 잘 되려고 했다기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예쁜 연애 편지여서 기념하기 위해서 뭐 시작을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작업을 너무 하고 싶고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또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겼다던가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세상에 꺼내놓는 것만 맞아. 그게 맞아요. 의미가 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정일님을 저희 첫 게스트로 초대한 이유가 네네. 제가 토크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준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모신 거거든요. 네. 왜냐면 네네. 저희가 이제 막 힘들 때나 아니면은 그냥 수다를 떨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에게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맞아. 세상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하는 고민이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기억나요. 성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서로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예보짱이라고. 그 무슨 뜻이냐면 예민 보스 짱이에요. 둘 다 진짜 예민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거 되게 나는 너무나 속상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보다 우리만 그런가 이런 맞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니야 사실 나도 그래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또 우리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 또 들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토크쇼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성님은 막 그렇게 생각은 없었고 저는 그냥 은연중에 그냥 내가 언젠간 해야지. 저도 막 조그맣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놓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해가지고 토크쇼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기회를 만들었죠. 저희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멋지다.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라.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정일님 모시기 전에는 네네. 저희가 지금 그룹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전시에 참여하는 분들을 한 명 한 명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각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막 그런 걸 물어보다가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맞아. 우리가 안지 10년이 돼도 이 토크쇼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 듣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되게 특이한 고유한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약간 소름 돋고 막 되게 재밌고 진짜로. 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인물 하나하나에는 평범한 사람들이더라도 그 안에는 되게 반짝한 게 있다. 뭔가 그 사람만의 무슨 맞아. 캐릭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 아카이브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괜찮은데요. 맞아요. 사실 저 이제 이게 방송 팟캐스트 들어가기 전에 성님이랑 벌님이랑 카페 가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제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고 나도 이제 주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경우니까 할 얘기가 있을까 했는데 또 막 슬슬 나오네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예민 보스 얘기를 했을 때 네네. 비슷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만약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도 뭐 예민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로 반응을 하고 그랬구나라는 거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아까 벌님이 말했듯이 지금 저희 전시하는 분들이 다 저희 지인들이었는데도 제가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느끼면서 그 모습은 또 제가 지금 일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들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네. 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느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네. 벌님이 몇 번씩 은연중에 저한테 토크쇼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뭐 토크쇼 하고 싶어요. 뭐 나중에 토크쇼 하려고요. 네. 근데 그때 뭐 언니 조인하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래?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아니면 그냥 또 뭐 혼자서 할 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면서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촬영 감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좀 잘 찍는 법을 알고 싶어서 한번 이제 놀러 오라고 한 거예요. 놀러 와서 이제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찍으면 된다 저렇게 찍으면 된다 이런 거 알려주고 나서 이미 그때 전시를 한다고 했던 거라서 그 친구한테 너 전시 뭐로 할 거야? 주제 뭐로 할 거야? 이랬더니 걔가 나는 뭘로 할 거야 이러길래 그때 우리가 카메라가 있었으니까 그냥 한번 찍어볼까? 하고 그때 그냥 딱 녹화 눌러가지고 틀어놓고 그냥 수다를 떤 거예요. 수다를 막 엄청 떨었어요. 그 친구가 왜 그 주제를 생각했는지도 듣는데 저랑 벌님이 계속 왜? 맞아. 왜? 뭐 이건 이래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왜요? 왜요? 거의 그 5살 외병 걸리는 것처럼 계속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친구가 뭐라고 했더라? 무슨 오은영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대요. 막 치유받는 것 같대요. 그러다가 저희가 너무 막 쏘대고 막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그 친구가 다시 이제 사이비로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를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원래 떠드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재밌겠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듣는 걸 바라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 어쨌든 누군가가 우연히 혹은 뭐 우리를 통해 듣게 된다면 재밌을 수밖에 없겠다. 바로 마이크 사고 맞아. 그리고 편집하는데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는 이걸 오래 할 거니까
할머니 될 때까지 할 아. 거니까 30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올리면은 720회니까 그때까지 쓸 거 생각하면은 투자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이제 정일님도 네네. 그런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아니면 패션 일 같은 거는 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어떨 때는 저희한테 엄청 뭔가 멋있으려고 말하는 거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영감 같이 줘가지고 와 이거 작품으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너무 좋다. 진짜로. 그리고 네. 사실 책을 읽으면은 다른 사람이 한 경험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토크쇼도 비슷하게 이제 사람을 직접 이렇게 모시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뭐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짝 이렇게 맞아요. 듣게 되고 네. 경험을 살짝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느껴져요. 그렇게 그런 세계들을 하나씩 성님도 그렇고 벌님도 그렇고 세계관이 막 드러나고 저도 제 얘기를 막 하게 되어 있고 근데 그런 게 저 진짜 취지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영감을 되게 많이 얻고 가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걸 생계로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감이 없는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진짜 의미 없는 얘기들을 계속 나열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진정성 있는 막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네. 혹시 최근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나요? 최근에 새로 시작한 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활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취미도 되고 그리고 마음가짐도 돼요. 그리고 진짜 아무거나 다 돼요. 그냥 새로 시작한 거? 네. 사실 새로 시작한 건 없고요.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있어요. 대신에 저는 꾸준히 하는 게 걷는 거예요. 얼마나 걸으세요? 저는 보통 한 3시간? 네. 기본이 한 2시간 반이고요. 좀 오래 걸으면 한 4시간 정도. 네. 매일 그렇게 걸어요. 매일? 네. 와 대단하시다. 거의 매일에 가깝게.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같이 막 걸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운동에 취미도 많이 없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몸을 움직여서 뭔가 생각을 환기시키고 전환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걷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걷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새로 시작한 건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건 걷기.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라디오도 그 산책메이트 마정일입니다라는 제목이 지어졌던 이유도 제가 걸으면서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누군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그때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참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걸으며 듣기 좋은 라디오 산책메이트 마정일입니다. 그게 탄생되기도 한 거예요. 네. 저는 만약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님 벌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생각이 좀 안 풀리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때는 좀 생각 없이 걷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해요. 네. 근데 저는 뭐 많이 걸으면 6km? 그리고 평소에는 한 3km 정도 걷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일님은 뭐 3-4시간, 난 3km.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이 정도인데 네네. 근데 그 걸을 때 보면은 막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혹은 생각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네. 애견인 분들은 좀 그 걷기의 그 매력을 맞아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걷기. 새로 시작한 건 없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건 걷기입니다. 저는 여기 작업실 오고 갈 때마다 라디오를 듣거든요. 저는 뭐 사실 평소에 요즘 라디오 잘 안 듣잖아요. 네네. 근데 차 안에서는 그냥 라디오 듣자 하고서 듣는데 되게 재밌는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너무
꽂히면 오자마자 벌림한테 막 말해요. 맞아. 오늘 뭐 여기 라디오에서 이런 일이 나왔어.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이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첫 에피소드가 네네. 저희를 소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이 질문들이 좀 유사했는데 네네. 그때도 네.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말해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네. 제가 김창완 그 선생님이 네네. 라디오를 하고 계셨을 텐데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해서 네. 장기야 노래였나? 네.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장기야 노래가 있는데 네네. 그 노래의 가사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듣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들지 않아라는 가사라면 네. 그 힘들지 않아라는 가사가 누구한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그쵸. 말을 하신 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벌림은 그 당시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있었어서 네네. 여들톡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솔로 이제 그 화제 16기가 방영이 된 후였는데 그때 이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맞닿아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이 장점으로 표출이 되느냐 아니면 단점으로 표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걸 듣고 저는 그때 머리를 띵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라디오든 팟캐스트든 알게 되는 게 많다?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사연을 막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가 등장을 했으니까 라디오 스타들은 다 이제 없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전히 라디오는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지긴 시대이긴 해도 그래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청취자들의 사연이 아직도 재밌어요. 맞아. 듣게 되면 한 번쯤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편안하게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런 맞아요. 사연들이 부담 없이 그리고 또 때로는 지금 이제 성님 벌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탁 와닿는 그런 맞아요. 구절 말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디오 팟캐스트 이거는 진짜 성님 벌님께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라디오 아직도 있잖아. 어쨌든 옛날만치는 아니더라도 맞아요. 어쨌든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계속 똑같은 사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누가 결혼해요. 이 사연이 이 몇십 년 동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배철수님은 네. 뭐 수십만 개를 받아서였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근데도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네. 자기 얘기를 계속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도 계속 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 생각이 저는 들어서 아마 뭐 말했던 것 같은데. 진짜 저는 진짜 되게 영감 얻는 그런 말인데 책은 이렇게 한 권이 있으면 계속 장을 넘기다 보면 나중에 끝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끝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일상도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고 매일매일 할 얘기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게 사람인지라 소재는 끊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말도 오늘은 이렇게 느꼈다면 내일은 또 다르게 느낄 거고 또 뭐 몇 년 뒤엔 또 다르게 느낄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게 라디오의 매력이 아닌가, 팟캐스트의 매력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 좋아요. 네, 요즘 혹시 꽂힌 것이 있나요? 뭐 관심사가 가는 곳. 아까 새로운 시도가 없다 그랬는데 새로 시작한 게 없다 그랬는데 있네요. 뭐냐면 제가 심즈라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아세요 혹시? 네, 뭔지는 알아요. 그 캐릭터들이 이렇게 가상세계로 만들어가지고 조정하는 심즈라는 게임인데요. 그거 막 2, 3, 4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1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와우. 네. 그거를 돌리면서 유년 시절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막 집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공간도 한번 지어보기도 하고요. 막 가족들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심지다. 벌림을 해보셨어요? 뭐 1시간밖에 안 해봤나? 그랬을걸요? 저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유년기에 컴퓨터를 만들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요. 저희 오빠가 독차지해서 네. 저는 주로 오빠가 게임을 하면 옆에서 이제 보고. 저도 그런 애였어요. 네. 저도 한번 시도했다가 네.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며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맞아. 귀찮다 하고서 바로 껐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밌다고 느끼면 계속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게임을 또 좋아하게 됐던 요즘의 이유가 꽂혀있는 이유가 그 내가 살고 싶은 건물을 짓고 막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재밌기는 한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좀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현실적으로 꾸리기가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살기도 결심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나중에 저도 나이가 더 들게 되고 이제 방송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좀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한 그런 방송도 만들어보고 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만인의 연인까지는 아니겠지만 제 롤모델이 요즘에 생긴 분이 최하정 씨. 네. 엄청 멋있으시잖아요. 네. 진짜 너무 멋있고 아름다우신데 그 혼자서 살아가는 삶도 외롭지 않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50대, 60대가 돼도 충분히 유쾌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라는 그런 거를 좀 던져줄 수 있는 방송이 되고 싶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심지에서 최하정 씨까지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뭔가 선언은 아닌데 네. 결혼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 일을 모른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난 선언이야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현재 내 마인드는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쪽인데 예전에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너 친구들은 다 결혼할 텐데 그럼 너 혼자 남으면 어떡해? 외롭지 않겠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 그때 그때 되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돼. 맞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겠니? 네.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지.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맞네. 그랬었거든요. 제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같이 만나고 실버타워 기자 해가지고 정일님 만약에 그런 혼자 사는 사람들 혹은 이제 뭔가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나 그런 걸 하신다면 이제 내가 나가서 진짜 제가 나가서 또 떠들고 너무 좋죠. 그럴 수 이게 뭔가 그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어느 정도 시기가 맞춰지면 언제는 뭘 해야 된다, 언제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제 저희 세대에 오면서 그게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가정을 꾸리고 뭔가 그렇게 돼야 좀 나중에 뭐 노후도 괜찮고 그게 뭐 인간의 순리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뭔가 그걸 좀 타파하는 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방송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해요. 나중에. 네. 제가 역량이 더 커지고, 그런 진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거기까지 또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 좋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소수는 아니고 꽤나 다수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혼자 많이 사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 그리고 요즘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30대랑 지금 30대는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거의 20대가 다를 바 없이 맞아. 마인드이자 뭐 이런 외형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레전드 드라마 있잖아요. 내 이름은 김삼순. 그게 김삼순이라는 캐릭터가 그때 30살? 맞아요. 막 이랬잖아요. 30살. 30살인데 노처녀라고 들었잖아. 맞아. 30살인데 지금은 완전 30살이면 애기지. 진짜. 응애예요. 완전 애기지. 네. 그럼 그때 막 현빈은 20 몇 살 이런 걸로 나왔겠네. 맞아요. 연하남이어가지고 20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시대가 맞아요.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지금 74, 5 되셨어요. 그래서 엄청 늦둥인데 그때 저를 낳으셨을 때 나이가 40이셨대요. 부록에 나왔다 막 이래서 엄청 늦둥이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막 어. 네. 지금은 늦은 나이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구나. 맞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 방송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화 해가지고 이제 저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네. 야, 네 컨텐츠를 해 이러면서 맞아. 맨날 옆에서 야, 남이 주는 걸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걸 만들어 이러면서 맨날 옆에서 가스라이팅 하는데 예,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짜로. 해주세요. 네. 그 이제 저에 대한 캐릭터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막 질문도 주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한참 준비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뭐 질문 얘기가 그거였어요. 왜 굳이 아나운서를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질문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아무도 TV를 보지 않는데 사양 산업이 됐고 이제 앞으로 미래 전망이 없는데 왜 아나운서를 그래서 방송하고 싶어서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진짜 되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네 채널 만들어. 요즘에 TV 방송국 굳이 들어가서 만들지 말고 너튜브에서 이제 너 채널 만들어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팟캐스트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SNS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물론 방송국 직원의 꿈은 이제 좀 접게 됐죠. 근데 이 말 하시니까 좀 궁금한 게 라고 말하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야죠. 방송을 할 수 있는 아나운서 말고 네네. 막 배우도 있고 네네. 많잖아요. 근데 왜 아나운서예요? 저는 진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돼서 뭔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성님 벌님처럼 남의 얘기를 좀 듣고 싶고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매끄럽게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아나운서 학원에 그래서 등록을 한 거예요. 사실 뭐 뉴스를 진행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뭐 언론인의 꿈, 뭐 보도의 꿈 이런 것보다는 방송 진행자에 대한 꿈이 있어서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 등록을 하고 지금처럼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막 모바일 플랫폼 이런 거 많잖아요. 라이브 방송 실제로 하기도 했었어요. 네, 틱땡 라이브, 학틱땡 라이브 이런 데서 막 댓글도 읽어주고 리액션도 해주고 이런 것도 했는데 이제는 또 막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뭐 어디 회사 공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잘 될 거예요. 맞아. 그거 해주세요. 꼭 라디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라디오. 산책메이트 마정일입니다로 적고 이제 아니. 바꿔볼까 봐요. 아니. 일단 그것도 하고 혼자 사는 룸메이트 사람. 마정일입니다. 옆집 남자 마정일입니다. 굉장하군요. 저 바로바로 뽑아내죠.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그걸 왜 좋아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필터링 된 건가요? 지금 뭔가 하나 이렇게 지우고 간 것 같은. 목구멍에서 이제 하나 거름망 필터 하나 거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좋아하면서 미워해요. 네, 좋아해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애증같이. 네.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벌림의 지인 중에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저께 전시 오픈하고 뒷풀이를 했는데 네네. 거기도 오셨거든요. 2차까지 같이 가셨어요. 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거를 싫어해요. 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궁금하고 그렇기는 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얘기인데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궁금하긴 하지만 다가가긴 무섭고 그래서 좀 먼 발치에서 인류에는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 벌림이 한번 제 라디오 때 사연을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귀여운 할머니 아니고 나는 뜨개질 잘하고 수영 잘하는 할머니. 귀여운 할머니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요? 정리해서 제 생각은 네. 저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희망이었나? 희망이었어요. 희망이라는 네. 그러니까 주제? 당신에게 희망은 무엇인가요? 네.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생각한다. 네. 내가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를 음.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는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맞아, 말을 맞아. 한 거였는데요. 그렇군요. 이 얘기가 왜 나왔죠? 네. 이 말을 하면서 음. 사람에 대한 뭐 애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 뭐에 사람의 네. 무엇을 좋아하냐고. 좋아하냐고 어떤 사람을 그랬었잖아요. 좋아하냐. 귀여움을 볼 때, 사람의 귀여움을 볼 때. 근데 그 귀여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건 배우 윤여정 씨가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배우 윤여정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뭐 배우든 아니면 뭐 일반인든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매력이 있잖아요. 뭐 청순할 수도 있고 뭐 섹시할 수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에로틱한 부분 매력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가고 질리지 않는 매력은 귀여움이래요. 귀여운 건 오래 봐도 안 질리고 진짜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배우한테 가장 필요한 매력은 귀여움인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외적인 귀여움을 떠나서 막 제가 왜 귀여운 할머니라고 저 이따 찾아볼 거예요. 제가 그 진짜 텍스트를 보냈는지 네. 저는 증거를 항상 보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근데 뭐 누군가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귀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뭔가 길에서 자기의 이익과 관련 없이 뭔가 막 얘기를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싱긋 웃는 자연스러운 미소에서 사람들에 대한 귀여움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좋아해요. 네. 근데 깊게 알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게 약간 싫어한다기보다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지 않나요?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뭐 저만 받은 건 아니겠지만 저도 누군가한테 줬겠죠. 근데 그걸 좀 그 상처를 주고받는 게 그걸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맞아. 뭔지 알겠어요. 네. 공감이 가시나요? 네. 어머나. 저는 상처를 받을까봐 맞아. 뭐 거리를 둔다. 좀 그렇게 말하신 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다기보다는 좀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기대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채워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맞아. 내가 가까이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빨리 먼저 내가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뭔가 맞아. 그런 것들 굉장히 F적인 우리 대화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저는 저를 되게 좋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좀 멀리해요. 오, 저도요. 네. 저도요. 그쵸. 네.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가 목소리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네. 튀었거든요. 네네. 근데 튀는데 네. 이제 제 친한 친구들 근데 또 시크한 척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말을 많이 안 했는데 그러면은 제 친한 친구들의 지인들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되게 궁금해. 뭔가 막 카리스마가 느껴져. 신비로워. 근데 그 말을 들은 제 친구는 저랑 엄청 오래돼가지고 저의 본 모습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니까 저도 그건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은 남들이 나랑 친해졌을 때 카리스마가 전혀 없는 모습이 느껴진다면 아씨 얘 말 왜 이렇게 많아 그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까? 맞아. 그러면은 내가 거리를 가깝게 하지 말자.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진짜. 저도 공감해요. 진짜 공감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그런 평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비단 방송인뿐만 아니라 진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그래서 중요한 게 이미지 메이킹인데 저는 제가 많이 받았던 그런 오해는 이제 성님이 약간 미스테리한 사람, 신비로운 과묵한 약간 시크한 그런 매력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면 저는 사람들 제가 되게 착한 줄 알아요.
성실하고 되게 착한 줄 알아요. 근데 저 되게 안 착하거든요. 네, 벌림은 알아요. 저는 진짜 새까매요 속이. 우리는 속이 새까매. 벌림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진짜 새까맣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좀 너무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저를 착하게 보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한 부탁을 한다거나 뭔가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또 되게 냉정하게 말해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제가 그거를 왜 해야 되죠? 라고 저는 말을 해요. 사실이니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해줄 줄 알고 막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되게 쌩긋쌩긋 웃으면서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제가 그거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거는 나쁘고 착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닐까요? 착하다는 이미지라는 생각이 약간 그냥 다 오케이? 오케이. 만만해 보이는 만만해 보이는 거. 착하다는 그 말이 좋게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착하다지만 뒷면에는 좀 만만하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 네. 근데 뭐 이게 또 덕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성님도 이제 그런 미스터리한 모습, 그런 신비로움에 누군가 막 친해지고 싶어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어서 되게 끌린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맞아. 저도 제가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되게 착해 보이고 막 잘 웃고 막 이렇게 보이니까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쵸. 굳이 사람을 한테 먼저 다가가고 알아가고 싶진 않다. 요즘에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성님은 네. 지금 토크쇼 같은 걸 하면서 좀 마음이 열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성님은 막 새로운 사람 굳이 알고 싶지 않아 였는데 지금은 약간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그 궁금증이 좀 생기는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사람들 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안 궁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거를 내가 알므로써 내 책임감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 무게를 갖기가 싫으니까 막 남들 비밀도 알기 싫고 뭐 그런 거 싫었는데.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이 토크쇼 좀 전에 일단은 저희가 벌림이랑 저랑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팀을 결성한 후에 여기 작업실에 되게 많은 분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벌림 친구들도 놀러 오고 뭐 제 친구들도 놀러 오고 그랬는데 그럼 벌림 친구들이 놀러 오실 때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친한 친구들이니까 저도 좀 편해진 거예요. 원래는 막 진짜 말도 막 안 하고 막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럼 또 이제 카리스마 무섭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일단 편한 사람이 있다는 게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잘 지낸 것 같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진짜 모르는 얘기들이나 그런 거를 듣게 되니까 그 점도 좋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막 거창하고 막 꼭 엄청 멋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정말 뭐 마음가짐도 되고. 저는 올해 계획은 계획 없이 살기? 네. 그냥 들어오는 일 열심히 하고 후회 없이 하자. 네. 후회 없이 살기? 것 같아요.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저는 진짜 MBTI가 계속 J였었거든요. 맞아. 계획 이것도 나쁜 말이죠. 충이란 말은 진짜 안 좋은 말이니. 근데 진짜 계획충이었어요. 저는. 아니 그래서 이 그 번개로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완전 P잖아요. 저는 성격이 너무너무나 즉흥적이어서 막 뭐 해? 이렇게 맨날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막 그러는데 만나주긴 만나줘요. 그러고 나서 그럼 하는 말이 야 너라서 만난 거다. 나 이렇게 번개 별로 안 좋아해. 저 어느 정도 계획벌레였냐면 아침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요. 그럼 7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다 끊어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동 시간 다 체크해놓고 이동할 때 뭐 하고 막 이런 그런 거였는데 점점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대개는. 그러면 어떠세요?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맞아.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계획형 인간이라는 얘기가 통제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그 통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든 뭐 아니면 뭐 일이든. 근데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우리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괴로운 일이구나. 근데 굳이 계획을 짜서 제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놓은 것 같아요. 맞아. 열심히 하자. 그냥 이런 정도. 뭐 방송이 잡혀 있으면 방송 준비 공부 열심히 해가자. 강의가 있으면 강의 준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정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막 뭘 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이제. J의 삶. J. 두 분이 아마 한 글자만 다를 거예요. ISFJ셨어요? 저는 INFJ였어요. INFJ구나. 네. 인프제. 벌님이랑 벌님은 인프피였죠. 네, 인프피요. 네. 인프피. 저는 IFP요. ISFP. ISFP. 저는 근데 요즘에 MBTI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INTP로 바뀌었어요. 와우. 네. 많이 바뀌었네. 네. INFJ에서 INTJ가 됐다가 INTP가 됐어요. 제가 어제 검사했어요. 주기 네. 검사하고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에고그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도 되죠. 네이버 말해도 되죠. 네이버에다가 에고그램 테스트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그 내 성격을 지금 당장 내 성격이 어떤 상태인지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지금 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명확하게 말을 해주거든요. 제가 좀 부정적인 상태 혹은 좀 좋지 않은 상태일 때 검사를 하면은 뒷골목에 초라한 인생을 쫓는 타입 막 이렇게 나오고, 뭐 배려는 넘치지만 막 뭐 이렇게 효율성은 없는 타입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명확하게 나와요.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주기적으로 해요. 저는. 사주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네. 저 사주 너무 그 좋아해요. 말 들으면서 사주 생각이 네. 났어요. 그래서 그 앱 뭐지? 점신. 점심. 그거 보다가 요즘에 지웠어요.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봐서 달달 꿰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사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믿고 살까봐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시 크루들끼리 한번 갑자기 꽂혀가지고 서로 갑자기 뭐 행은 네네네. 뭔지, 음양오행, 음양오행 뭔지, 물불금토. 그리고 좀 몇몇의 전문가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분들이 해석해 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꽤 재밌어요. 분야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그걸 믿고 힘들지 않으면 괜찮다. 재미로 하면. 맞아. 네. 성님은 그러면은 음양오행 중에 어떤 속성이세요? 저는 오행 다 있는데요. 네. 목이었어. 을목. 그래?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무에. 동준이한테 물어봐요. 거기 있어. 캡처해놨던가? 그러면 찾아보신 동안 우리 벌림은요? 저 간목이요. 목. 나무. 뭐예요? 저는 물이요. 물이요? 수.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나? 그런가? 근데 저는 그 돈을 주고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는 수인데 그게 수가 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랑 잘 융합이 안 되는 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얘기, 신뢰감 있는 전문가의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듣는 얘기입니다. 뭐 물이랑 나무는 서로 공생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물 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를 썩게 만드는 물이고 금이 있으면 금도 보통 이렇게 막 막아주거나 댐 역할을 해주는데 금도 썩게 만드는, 부식되게 만드는 물이고 막 그런 얘기 좀 흙도 썩게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말을 뭔가 좀 부정적으로 해주신 하셨어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막 약간 고여있는 물,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물이었어요. 폭포수 같은 물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막혀 있는 게 있대요. 우리네 인생에서. 근데 막아져 있는 거는 가지 말라고 막는 것도 있대요. 인생에서. 근데 제 성질이 막힌 것도 뚫어간대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좀 생각해보니까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저 지금 찾아봤는데요.
뭐예요? 목 성형? 맞았음. 목 맞았어요. 을목. 어. 을목은 그거예요. 그 약간 가시 덤불 같이 네. 약간 살짝 낮은데 넓게 펴져 있는 나무. 무슨 물건 네, 말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모르겠지만 저는 간목이거든요. 네. 저는 꼿꼿하게 혼자 서 있는 나무인데 저의 나무의 성질은 그거라 그랬어요. 잘하고 뭐 꽃도 피고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의 나무라고 들었어요. 약간 고목의 느낌. 근데 혼자 서 그게 있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모름. 그냥 해석에 달려 있는 거고. 약간 그 사람의 성질, 약간 성격 뭐 이런 재질이다. 약간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혼자 일할 거다. 그리고 막 그 일하는 분야가 휙휙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능 쪽 미술 이런 거 잘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냥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벌림은 막 어렸을 때 전공이 미술이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막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그 테크 쪽 분야에 있는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UX부터 순수 작업도 막 네, 하시고 요즘에 좀 다시 하고 있죠. 네, 일러스트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거 있어요. 저 사주를 저도 돈 주고 봤었거든요. 네. 옛날에. 20대 초중반인가? 하여튼 그때 봤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아마 칼을 쓰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다.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칼을 쓰는 사람과 결혼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좀 소름이 좀 돋죠. 네. 모르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벌림은 셰프님이랑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셰프님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나다가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칼 쓰는 사람이네. 네.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주가. 맞으면 뭐 재밌고 안 맞으면 뭐 그냥 그런 것보다 안 하고 넘기면 되니. 근데 안 맞으면 그런 것보다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러면 차라리 안 보자. 나의 미래를 모르고 있자. 그러니까 뭐 미래를 안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길이라는 거를 많이 제시를 하면은 계속 신경을 쓸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좀 살고 나서 보면 되게 재밌대요. 한 70살에? 그때 보면은 맞네? 이런 느낌도 있고 막 아니면은 뭐 그냥 아닌갑다. 아님 말고 뭐. 한 70, 80쯤에 봐야겠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어른분들이 뭐 뭔가 얘기해 주는 거가 나중에 보니까 맞았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목수셨는데 목수 겸 이제 그냥 작은 건축가 같은 분이셨는데 어떤 이모부가 항상 제 손을 보면은 외할아버지 손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외할아버지 손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고 그랬는데 뭔가 어쨌든 저는 이제 예술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왠지 그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닐까? 외할아버지 손이. 외할아버지 손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런 길을 꽤 비슷하게 갖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진짜 실제로 그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나 막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진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에요. 맞아. 뭔가 연결 뭐지? 벌림도 뭐였지? 뭐요? 벌림도 뭐가 있었는데? 뭐요? 뭐였더라? 그 외할아버지인가 친할아버지가 스탬프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저희 도장. 외할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파고 그런 것도 하시고 뭔가 그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뭔가 잡동사니가 되게 많은데 그게 다 뭔가 DIY 되어 있는 뭔가 그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기구들이 되게 많았고 그림도 되게 잘 그리셨고 글씨도 엄청 잘 쓰셨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게 흘러가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런 재능인 것 같아. 유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고 있는 믿는다.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정보는 아니지만 전혀 비과학적인 거고 그냥 미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저희의 핵심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여정 선생님 진짜 팬이거든요.
인생 처음 살아본다 그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그 혹시 말 알고 계세요? 아니요. 뭐냐면 이영자 씨가 나오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이제 50대가 됐는데 방송인 이영자 씨가 50대가 됐는데 50대는 뭐 좀 알 줄 알았다. 근데 모르더라. 여전히 막 힘들고 배신도 당하고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더라. 근데 선생님 이제 나이가 70대 되지 않았냐?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좀 인생을 알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70이 돼도 인생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이가 지금 우리가 다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맞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맨날 처음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때쯤 되면 뭔가 좀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뭔가 그래도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래야 되는데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말이 기억에 남는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맞아. 사실은 이게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각은 내 몸 하나고. 그래서 다들 경험이 다르고 다들 맞아. 이제 새로 접하는 게 다 다른데 매일매일이 다르고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저 사람한테는 다른 하루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을 항상 명심하고 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배우 윤여정 씨랑 같이 드라마 작업을 많이 하는 작가가 노희경이라는 드라마 맞아요. 작가인데요. 그분이 그 말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대사라고 알고 있어요. 엄마도 엄마를 처음 살아봐서 맞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인지 몰라라는 그 대사가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거나 뭔가를 할 때 다 처음 살아보는 거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참 많은 위로가 돼서 그 말을 기억에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네. 맞아. 윤여정 선생님의 인생과 비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네. 저희가 이번에 첫 전시를 했는데 네네.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전에 빨래를 했는데 네. 그때도 쉬운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전시를 이제 테이블에다가 천을 깔잖아요. 네. 그 천마저도 우리 맘대로 되지 않았고 맞아. 그리고 뭐 조명, 위치 막 모든 것이 저희 맘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서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뭐 작업을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진 거예요. 저희가 맞아. 그래서 저랑 벌림은 막 야 그래도 우리 일찍 경험한 거다. 네. 맞아. 그러니까 다음엔 잘하겠지. 오히려 경험했으니까 좋음. 오히려 좋아. 지금에서 다행이야.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천도 뭐 그 전에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항상, 했는데 항상 이제 저희가 생각하던 거에 그 다음 스텝이 더 있었는데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한 2단계까지만 준비를 하고 알고 보니까 막 10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너무 막 무력감도 들고 되게 막 나 바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지금 겪어서 다행이다. 지금 우리가 막 너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상황에 생겨서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맞아. 생각하면서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번 전시할 때도 또 마음처럼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는 또 네. 새로운 게 생기겠죠. 그쵸. 그게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뭐가 멋지냐면 그게 인생이랑 좀 닮아있는 예술 넘어갔나요? 네, 아니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의식의 흐름 따라서 또 말을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 어차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맞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좋은 것도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이 하시는 지금 전시도 어떻게 보면 순수미술의 영역인 그쵸. 거죠. 그렇겠죠. 그 뭐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는 거랑 닮아 있다는 얘기가 의도치 않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다른 결과물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멋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리 겪어서 다음번에는 뭐 더 좋은 혹은 시행착오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닮아 있는 맞아요.
맞아. 저는 오히려 좋아 마인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오히려 좋음 그 말 진짜 엄청 많이 하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저희가 원래 작업실에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네네. 진짜 한 달 반 정도 엄청 더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네. 오늘 청소하자고 해서 빨래를 이제 담고서 갔는데 네. 저희가 찾아놓은 셀프 빨래방에 러브버거가 진짜 많은 사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24시간이니까 네. 걔네들이 이제 밤에 거기를 들어왔나 봐요. 근데 저희가 일단 1차로 네. 거기가 동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없어가지고 벌림이 한번 다시 갔다 왔고 네. 근데 또 오히려 좋았던 게 네. 그 저희 강아지 쿠션 네. 커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서 벌림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가는 길에 찾아와가지고 일단 1차로 오히려 좋았고 또 이제 벌림이 현금을 가져왔는데 그 셀프방에 동전이 다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동전이 바꿀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40분 이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긴 안 되겠다 하고서 다른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로 러브버거를 피했으니까 좋다. 맞아. 그게 러브버거를 있었고 피했어. 저희가 이제 여기 또 근처에 있길래 가서 동전을 바꿨는데 동전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또 벌림이 전화를 해서 했더니 또 그 여기 사장님도 뭐 30분 이후에 올 수 있다. 막 방법을 알려주시는데도 계속 막 안 됐고 또 넣었는데 또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깨끗해서 일단 좋았고 그 셀프방은 또 깨끗했거든요. 네네. 벌레가 없었어요. 벌레가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오히려 거기가 현금이 그 동전이 안 된 게.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한 게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다. 왜냐면 거기서 했으면 맞아. 꺼냈을 때 또 러버버거 묻어. 그러면 또 짜증나. 그리고 거긴 좀 더웠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가 더 좋았던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음엔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막 저희가 원래 점심을 그 근처 카페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또 그 다른 빨래방으로 옮기면서 이제 무산이 되면서 딜레이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작업실 가서 시켜 먹자. 우리가 저희가, 좋아하는 KFC. 통다리 저희가 KFC 통다리 치킨버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편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긍정적이어지려고 하는 다 그 맥락이랑 똑같아요. 네. 오히려 좋아가 진짜 맞아요. 그 장점이랑 단점이 맞닿아 있다는 것도 그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야기의 요약이잖아. 대박. 너무 그래서, 짜릿합니다. 아까 목소리가 저는 어렸을 때는 너무 중저음이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저는 매력이라고 느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사람이 난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점이 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낮은 톤이 아니어서 주변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 톤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네, 그런 것처럼 작업도 오늘 갔던 세탁방도 마찬가지고 오늘 잘못 뭐 이렇게 막 그런 천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것도 결국에 더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 안 좋았던 일을 다 양분을 삼아서 네.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나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엄마가 저를 낳을 때 네. 진짜 아파 뒤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절대 둘째는 안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뭐 호르몬이 있대요. 잊어버리게 하는 호르몬이. 그래서 잊어버려서 제 동생을 낳을 때 다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씨,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개 아팠던 걸. 이 산고를. 네, 그런 말을 언제 저희 엄마가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잊을 수 있는 것들은 잊고 또 좋은 것들은 또 좋게 생각하면서 맞아요. 지나가 버리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뭔가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네. 그저 그 말 들으면서 그럼 숟가락 하나 더 얹을게요. 그럼 말이 완성되죠. 저는 그 말도 기억에 남아요. 최근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막 얘기할 때 고민 상담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누군가 나한테 손에 쓰레기를 쥐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건 그 쓰레기를 안 버리고 쥐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 어떤 스님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멋진 말이구만. 네. 누군가 나한테 어떤 상처나 기분 안 좋은 것들을 줬으면 그 쓰레기를 손에 받았으면 바로 버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 쓰레기를 손에 쥐고 집에 와서 그 쓰레기를 계속 관찰한대요. 어떤 쓰레기를 줬는지도 보고 이 쓰레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보고 얼마나 먼지가 묻었는지도 보고 그거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받았으면 받는 즉시 그냥 바닥에 버리면 된다고. 그 얘기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이네요. 멋진 인정합니다.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이. 멋진 스토리가 굉장히 많았잖아. 맞아. 편집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좋아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거. 네. 저희에게 어떤 모토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모토? 명언집 같은 게 있어요. 네네. 이야기는 이야기를 이끌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오. 사실 저희가 토크쇼를 하면서 저희 얘기도 많이 하고 게스트 분이 이제 고민하실 때 네.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뜨개질을 잘하고 네. 수영을 잘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지금 커리어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오랫동안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좋네요. 네. 네. 이야기는 이야기를 불러온다. 그리고 네. 그렇게 수영도 하고 뜨개질도 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네. 이게 우리 벌림의 얘기였던 거잖아요. 네. 저는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의 어떤 게 되고 싶냐고 물어봐 주셨잖아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만족해요. 네. 지금의 제 자신이 너무 좋고 지금처럼 쭉 사는 게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마음가짐으로 그렇군. 계속 하고 싶은 거 도전하고 그리고 좀 손익을 안 따질 순 없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가짐 계속 유지하면서 네, 지금처럼 하다 보면 뭐 행복하겠죠. 지금도 행복하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네. 지금 상태 유지하는 거. 유지하는 거. 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매일매일 다르고 바뀔 텐데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모르는데. 거고 예를 들어서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살지 않으면 사람의 삶은 항상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일님이 다른데 뭐 여기 플랫폼에 가서 방송을 하실 때랑 네. 저기랑 다를 것이고 네네. 또 새로운 곳에 가면 또 다를 그럼요. 것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한다는 것은 진짜 꽤나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네. 일이고 약간 정정할게요. 유지를 하고 싶다, 유지가 하고 싶다보다는 바뀌어도 그냥 바뀐 내 바뀐 상태가 대로 좋다. 좋다. 되고 싶은 건 없다. 그렇게 결론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고 싶은 거는 없어요. 네, 지금이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은 상태가 돼도 그때도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 좋다. 그냥 다 네. 좋다. 다 좋다. 되고 싶은 뭐가 건 되든. 없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뭔가 그냥 항상 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맞아. 얘기들을 10대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터라 그래서 나중에 절정으로 꼽히는 순간이 막 뭐 언제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던 터라 그래서 되고 싶은 게 없다고 조금 이렇게 들으면 건방지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서 되고 싶은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그 라디오 오프닝으로 썼던 대본이었는데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는 항상 인생의 화양연화를 꿈꾸고 있는 때가 정말 많은데 지난 제가 봄날 때 이렇게 꽃나무에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했던 생각이
사실 꽃이 만개했을 때가 화양연화가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도 빈 가지가 돼도 그건 나름대로 매력 있고 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란 잎이 무성할 때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거리에 있는 꽃나무는 꽃이 만개했을 때가 화양연화가 아니라 그냥 그 거리에 나무라는 그 자체로 매일매일이 화양연화였구나 그런 대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사실 화양연화거든요. 오늘도 제일 아름다울 때고 그 좀 우울하거나 어두운 일이 닥쳐도 그 나름대로 우리는 아름다울 거예요. 그 맞아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되고 싶은 모습은 없다. 굉장합니다. 네. 갑자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막판에 우다다 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다 개개인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그게 다 너무 독특하고 맞아요. 특별하고 맞아요. 순간순간이 다 고유한 그 사람만의 경험이니까 맞아요. 네. 그거 자체로 정말 맞아요. 멋있는 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이 화양연화인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라는 걸 오늘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주 여기까지 멀리 오셔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진짜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사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멘트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 좀 가짜 같더라고요. 네, 스토리 컬렉팅 클럽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성님 그리고 벌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 네, 그럼요. 네. 저희도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충분히. 네.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